자,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준비했어요. 자, 두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과거에 이제 두 번의 우리나라는 탄핵 정국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증시가 전후로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의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S&P 500은 어땠는지, 요거를 좀 같이 한번 붙여가지고 좀 보면서 우리가 항상 저는 그랬죠. 이제 좀 지혜로운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우리는 이제 어떤 이제 식으로 이제 상황이 돌아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좀 지혜롭게 좀 대응하자는 그런 의미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제 경제를 공부하려고 하면은 정치적인 이슈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 딱 하나. 그 의미 하나, 그 유턴 아시죠?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 하나로 준비한 내용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증안 펀드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증안 기금이라고 그랬었는데 증시 안정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시 안정 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이게 뭐 10조 원 정도 이제 예정이 금액은 있다. 하지만 이게 집행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전설의 증안 자금. 있기는 있는 거냐, 전설의 증안 자금, 우리 전설로만 내려오는 증안 자금 있기는 있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증안 기금과 증안 펀드가 언제 얼마가 쓰였고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증안 펀드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하지만 실제로 팩트는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 제가 설명드리면서 쭉 설명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같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아요가 너무 TV님 지금 몇 개예요? 180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조금 많이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은 지금 500분 정도 들어오셨기 때문에 한 250개 정도는 좋아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넌 좋아요에 이렇게 집착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원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좋아요를 좀 눌러주셔야지 저희 방송이 알고리즘을 타고 더 많은 분들한테 간대요. 예, 제 면이 좀 서는 부분이니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250개에서 한 300개 정도 우리 방송 끝날 때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중간중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과연 과거에 우리나라의 두 번 정도의 탄핵 정국 당시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땠는지 한번 먼저 이제 현재 그때 상황을 한번 좀 같이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04년도죠. 지금부터 딱 20년 전입니다. 딱 지금부터 20년 전에 탄핵 정국이 있었습니다. 때는 2003년도 3월 12일 날 시작됐고 2004년도 5월 14일 날 이렇게 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2004년이죠. 왜 이랬을까? 죄송합니다. 2004년도 3월이에요. 오타네요. 자, 2004년도 3월 12일 날 시작돼서 2004년도 5월 14일 날 종료된 첫 번째 탄핵 정국 시기. 지금부터 딱 20년 전이에요.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코스피 흐름 차트를 제가 좀 표현을 해왔습니다. 피디님 요거 조금만 확대. 네, 조금만 확대. 제가 이제 이거 확대했다 줄였다 할게요. 자,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2004년도 3월 12일 날 탄핵 소추안이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이 됐고요. 그리고 요때 당시에는 이제 뭐 한참 말이 많았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업무가 정지됐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게 많은 가운데 딱 2달 정도 걸렸어요. 헌재로 올라가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이제 실제로 심리를 해가지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딱 2달 정도 걸렸고요. 보시면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오히려 증시가 조금 올라가다가 그 위에 증시가 쭉 빠져요. 거의 800포인트대까지. 여러분 코스피가 800포인트였습니다. 예, 지금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와, 나를 저때로 갖다 주면 투자 진짜 잘할 것 같아. 와, 저때 진짜 갖다 줬으면 나 진짜 몰빵하지. 안 됐을걸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었던 심리인데 최근 같은 상황에서도 이제 매수 손가락 안 나갔는데 저때 매수 손가락 나갔을 거라고. 제가 장담하는데 100분 중에 95분이 매수를 못 눌렀을 거예요. 진짜 저때 진짜 힘들었어요. 시장 분위기. 왜냐면은 탄핵 소추안 가결되고 뭐 그때 당시 기각이 된 게 이제 5월 14일이었는데 기각 때쯤 돼가지고 와, 이제 기각됐으니까 증시 좀 살아나겠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보시면 증시가 좀 더 밀려요. 왜 밀렸냐면은 2004년도 5월달에 중국이 그동안은 계속 돈을 막 붓고 막 하다가 부양책 하다가 중국의 긴축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그 전에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보시면은 미증시 같은 경우 이 S&P인데 S&P 500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오던 시기거든요. 괜찮았어요.
예, 그 전에 IT 버블 꺼지고 막 이런저런 이슈 꺼지고 막 뭐 2000년도 초반에 뭐 이런저런 이슈 막 아직 9.11 테러 같은 거 나오고 막 이런 이슈가 지나고 나서 좀 반등하고 올라오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으로 좀 돌았었구나라고 했던 그 시기인데 갑자기 그 시기에 중국에서 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차이나 쇼크가 터집니다. 그게 2004년도 5월 달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탄핵 소추안 기각됐으니까 좀 살아나겠지 했는데 갑자기 차이나 쇼크가 딱 하필 고달에 딱 때리면서 증시가 한두 달 정도 더 안 좋아집니다. 계속 안 좋았어요. 근데 저 그때 기억나는 게 와 이거는 진짜 매수 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뭐 추후를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어쨌든 차이나 쇼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돈 부어놓은 게 있었고 뭐 대외적으로 또 많은 국가들이 다 괜찮았고 중국만 좀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주변에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가 그때도 그랬어요. 생각해 보면은 설마 이거는 너만 매수를 뭐 해봐도 될 것 같아. 지금 매수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내용 얘기하면서 그때 우리 선배 한 분이 막 그때 어떤 되게 뭐 자기가 얘기하는 뭐 유명한 증권사 임원이었나 하여튼 선배님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투자하면 안 되는 시기다. 지금 보면 이제 쓰리 바닥이다. 맞아. 쓰리 그 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1000포인트를 돌파 못 하던 시기였어요. 코스피가. 그래 가지고 1000포인트를 그때 네 번째 도전한 시기였는데 세 번째 이미 도전 못 하고 밀려 가지고 네 번째 도전한 시기였는데 하필 그때 차이나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증권사에서 어떤 리포트가 나왔냐면 1000포인트 근처였는데 지수가 앞으로 한 40% 밀릴 수 있다. 저점을 600포인트로 잡고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시기가 딱 그때였거든요. 그때 현재 상황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어요. 1000포인트였던 지수가 바텀으로는 600포인트로 이제 바텀을 보고 가야 된다. 못해도 800포인트까지 밀린다라고 하던 시기가 그때였거든요. 지수가 20% 밀리면 20에서 40%가 밀리면 20%만 밀려도 종목은 40% 50%가 밀려요. 최소 30%가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못하던 시기였어요. 차이나 쇼크가 길어질 것이다. 최소한 2004년은 안 좋을 것이다. 이 얘기가 나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보다 분위기가 훨씬 안 좋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때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앞 4년 동안 대세 상승장이 나옵니다. 전 세계는. 우리나라 보시면은 700포인트대 찍고 최고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기록하죠. 거의 3배 가까이 지수가 올라가고 2001년도 저점이 얼마입니까? 463포인트인데 그거 기준으로 2000포인트 지수가 거의 5배, 4배가 넘게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이루어졌었어요. 이럴 때 사실은 참 매수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중국 핑계, 뭐 어디 핑계, 어디가 뭐 전쟁이 나니 어쩌니 이런 핑계를 다 대면서 지금은 뭐 매수가 적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그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는 이미 우리나라는 IMF라는 트라우마가 있었고 제2의 IMF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시기가 그때였고 그리고 뭐 LG카드 대란이라든지 온갖 이슈가 다 나왔던 게 그때이기 때문에 증시 살아난다라는 생각을 못 하던 시기가 그때였거든요. 아마 오늘 내가 쭉쭉 하다 보면은 2004년도, 2003년도 그때 진짜 어려웠구나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분위기가 이렇게 됐었고요. 자, 그때 당시에 보시면 S&P 500 같은 경우도 조금 쉬었죠. 왜냐하면 차이나 쇼크 때문에 우리나라 탄핵 소추안 때문이 아니고 차이나 쇼크 때문에 미국도 2004년 중반까지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하던 시기가 그때였어요. 자,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 보시면은 지금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1,150원대 조금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하던 시기인데 그때 좀 분위기가 시장이 좀 개선이 되면서 확 좋아졌죠. 근데 그때 이후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1,500원대 이상으로 환율이 확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탄핵 정국식인데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만일 차이나 쇼크만 없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소추안이 기각되고 나서 분위기가 좀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눌러놨었던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차이나 쇼크가 어느 정도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증시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때도 좀 위기를 기회로 삼았으면은 정말 계좌 상황이 좋아졌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 그 두 번째 시기 가보겠습니다. 2016년도 탄핵 전국 시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때 당시에는 2016년도 12월 9일 날 시작돼서 2017년도 3월 10일 날 이제 끝났습니다. 자, 보시면은 탄핵 소추안이 이제 가결된 게 2006년도 12월 9일이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죠. 가결되자마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증시는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이 헌재를 통과해서 소추안이 가결이 되자마자 우리나라 증시는 급등을 해버려요. 두 가지 케이스가 좀 다르죠. 그죠?
앞에 케이스는 보시면은 소추안이 가결됐고 소추안이 기각이 되고 나서 이제 중국에 대한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어쨌든 지수가 밀렸지만 결국은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차이나 쇼크라는 어떤 악재성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반등 시점이 좀 뒤로 딜레이가 된 거죠. 하지만 4년 동안 대세 상승장이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대외적인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그 당일날도 급등했고, 그리고 헌재를 이 가결되면서 또 오히려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의 결론이 뭐냐면은 어쨌든 그 소추안이 가결되고 뭐 이제 헌재를 그게 통과를 하든 못하든지 간에 결론이 딱 나온 그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뒤를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엄청나게 올라 있었다. 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S&P 500 볼게요. 탄핵 선고일 당일이에요. 헌재 탄핵 선고일 당일날 보시면은 그날 한번 확 튀었고 그 이후부터 그 다음 날부터 우리나라 코스피가 날아갔습니다. 네, 요런 게 사실 그때 어떤 실제 상황이니까 팩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때 당시 S&P 500 보죠. 보시면은 계속 분위기 좋았어요. 계속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다? 앞에 케이스는 이제 중국의 차이나 쇼크 때문에 어쨌든 좀 눌림이 있을 수 있었는데, 만약 차이나 쇼크가 없었으면은 그런 어떤 이제 이런 탄핵 이슈가 종료가 되고 나서 증시는 바로 분위기가 좋았을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케이스도 오히려 모든 것들이 이제 딱 정리가 되고 나서는 바로 증시가 우상향으로 튀어버렸다라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지 좀 잠시 후에 볼게요. 자, 그때 당시에 뭐 환율 흐름도 보시면은 1,100원대. 뭐 분위기는 오르락내리락했지만 고만고만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실히 시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뭐 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결론보다는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원하는 방향, 사실 지금 어떤 방향으로 원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두 번의 케이스를 봤을 때 결론만 나오게 되면은 어쨌든 당장이든지 뭐 지금은 사실 외부적인 이슈가 없어요. 대외적으로 다 분위기가 다 좋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어느 식으로든지 빨리 좀 마무리가 되게 돼주게 되면은 분위기는 확실히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오히려 상황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불확실성이 시장을 좀 잠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변동성은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탄핵 관련 이슈, 이 이슈, 정치적 이슈는 어쨌든지 간에 최대한 빨리가 좀 정리가 되어 줘야지 우리 증시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두 번의 탄핵 이슈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중간 결론을 한번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증시 안전 펀드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한 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아까도 농담같이 말씀드렸지만 전설의 증안 펀드 과연 이게 있기나 있는 거냐, 전설론이 이제 내려오는데 과연 있기나 있는 거냐,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과연 과거에 이제 증안 펀드,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과거에 증안 기금, 증안 펀드, 이제 이게 시대에 따라서는 증안 기금이라 불리던 시기가 있었고 시대에 따라서는 증안 펀드라 불리는 시기, 지금은 증안 펀드라 불리는데 이때 당시 실제로 집행됐을 때 혹은 집행 직전의 시기를 우리가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총 4번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1990년도에는 제가 주식 투자를 안 했죠. 저도 이제 어렸기 때문에 그때는 안 했고, 저도 그때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있었던 뭐 기사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요. 2003년도는 제가 한참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주식 투자할 때 제일 건방지던 시기죠. 저는 보통 이제 저희 후배들한테도 친한 동생들한테도 딱 주식 투자할 때 제일 건방진 시기가, 스스로 제일 건방져지는 시기가 딱 5년 차에서 7년 차예요. 주식 투자한 지 5년에서 7년 딱 정도 되면요, 정말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한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딱 그때였어요. 딱 그때. 저도 98년도 처음 계좌 만들고 이제 99년도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딱 그때가 이제 제일 건방지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카드 대란, 이라크전 이런 거 터지면서 참 진짜 하여튼 저는 얻어 터지면서 좀 많이 성장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그때부터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있어요. 자, 일단 90년도 한번 가볼게요. 그때 당시에 증시가 혼란기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90년도 5월부터 약 2년 동안 5조. 야, 90년도에 5조면요,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 부은 거죠. 그죠?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여러분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5조가 지금의 5조일까요? 몇 배겠죠?
엄청난 돈을 때려 붓습니다. 그 증시 혼란기를 엄청난 돈으로 커버링해서 올라왔던 시기예요. 뭐 물론 이거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나중에 나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평가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로 2003년도 그때 카드 대란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모 카드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면서 이제 CF 나왔었던 그 카드 막 LG 카드 그죠? 그 이후에 LG 카드는 날라가고 그때 대학생들한테도 무분별하게 이제 카드 발급을 해주면서 그때 주식시장 자체가 어땠냐면은 카드 발급받으면 거기서 이제 카드 장기 대출이 되잖아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이제 대학생들이 카드 발급을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때 카드 발급을 받아가지고 그거 장기 대출 땡기고 막 이래가지고 주식 투자를 엄청 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식 투자를 정석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석 투자를 안 하고 막 이제 신용 쓰고 레버리지 쓰고 막 미수 풀베팅 해가지고 하던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생 애들이 제 주변에도 막 선배 후배들이 막 자기는 뭐 증권사에 꼭 나중에 들어갈 거야라고 하면서 막 수익률 퍼포먼스를 보이려고 온갖 난리를 치던 그때인데 그때 그 수익률 퍼포먼스 제일 부리던 그 선배님은 증권사 못 들어왔습니다. 딴 데 들어왔어요. 딴 데 들어갔고 어쨌든 뭐 그랬던 시기가 그때였고 정말 어려웠던 시기가 그때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IMF라는 엄청난 이제 데미지를 입고 나서 이제 좀 살아나려고 했었던 시기였는데 카드 대란이 터지고 이런저런 이슈가 터지면서 그때 막 2001년도에 또 뭐 있었어요. 뭐 9.11 테러 있었잖아요. 뭐 이런 거 막 터지면서 진짜 정말 어려웠던 시기가 참 그때였었습니다. 9.11 테러 있었지. 그래서 오사마 비든라덴 뭐 때려잡는다 이 얘기 있었지. 뭐 이라크전 터지지. 뭐 부시가 그때 대통령 해가지고 뭐 다 때려잡겠다 이런 얘기 있었고 막 카드 대란 터지고 막 그때도 뭐였지 무슨 질병 하나 또 돌았어요. 뭐였지 기억 사스인가? 하여튼 사스도 그때였고 온갖 난리 진상 부리던 때가 그때였거든요. 그때 과연 여러분들이 그때로 내가 갖다 놨을 때 나를 갖다 놨을 때 매수 버튼이 들어갈까? 아니요. 절대 안 눌러져요. 죽어도 안 눌러질 겁니다. 진짜 장담하는데 100분 중에 95분은 매수 버튼을 못 누르시게요. 아마 오히려 지금 국장은 끝났다라고 하던 분 그때 되면 이미 끝나가지고 그러게 되던 시기가 딱 그때였거든요. 자, 그때 실제 이제 1월부터 한 4천억 정도 가량 자금을 실제로 증한 기금이었죠. 그때 당시에 돈을 이제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죠. 그때는 돈을 부어야죠. 2008년도 금융위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든 증권사 지금 다들 이거 좀 뭐지? 막 이러는 야 뭐지? 아, 나 그거 안 했다. 아, 까먹었다. 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 시기 때 딱 그때 10월 24일, 11월 24일이었나? 그때 당시에 정말 피크 때요.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 1위부터 100위인가 50위까지 제가 스크린샷 써놓은 게 있거든요. 피디님, 저 이거 다음 주 월요일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 아무도 없어요. 이거 제가 찍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돌고 있으면은 이거 분명히 제 거 스크린샷해서 한 거예요. 분명히. 그때 난리가 아니었어요. 시가총액 1위부터 막 50위까지 하한가 막 수십 개가 나오고요. 삼성전자 막 몇만 원, 뭐 막 그때 보면 막 진짜 지금 수십만 원짜리 종목 막 만 원대 막 9천 몇백 원 이렇게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걸 보면서 매수 버튼이 눌러진다? 절대로. 안 누러집니다.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약 5,150억 정도의 이 금액을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붓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었죠. 자, 어쨌든 2020년도 코로나 위기 때, 그때 위기 때는 약 10조 원 정도의 증한 펀드가 실제로 구성되던 시기가 그때였어요. 오늘 제가 조금 늘어지네요. 조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했는데 실제 투입은 안 됐어요. 자, 근데 그 시기 이후에 보시면은 제가 각 증한 펀드가 이제 나오던 그 시기를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에 한번 해봤습니다. 맨 왼쪽 거는 이제 90년도고요. 그리고 2003년, 2008년, 2020년도 해서 그때 시기에 이제 실제로 증한 펀드가 투입이 됐든지 아니면 집행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포인트를 보시면 저점이죠. 그죠? 90년도는 보시면 중간에 좀 이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뭐 잠시 1, 2년 정도 내려갔는데 그거는 잠시 설명드릴게요. 2003년, 2008년, 2020년 딱 그 시기에 증한펀드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게 지수는 위로 파파파 다 튑니다. 예, 그래서 요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증시 혼란기에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증한펀드 만들게, 증한기금 만들게 니들 돈 좀 내라고 금융사들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금융기관들이 돈이 없으니까 차입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게 추후에 뭐 IMF의 원인이 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데 그건 너무 후행적 평가고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제 추입 초기인 95년도까지 증시 상황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좀 쉬긴 쉬었지만 뭐 요런 내용 팩트인 것 같고요. 이 카드 대란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글로벌이 원래 강세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투입 안 했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후행적 평가를 하는데 아니에요.
증환자금 이제 유입이 되면서 증시가 더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도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뭐 강세였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돈 안 넣었으면 욕 엄청 먹었을 겁니다. 5,150억 원 넣었어요. 자, 그래서 5,150억 원이라는 돈이 실제로 투입이 되고 금융위기가 살아났죠. 근데 지금은 10조 원이 있다, 20배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번에 투입이 되지 않았지만 자금 설정만으로도 시장 부담이 굉장히 급감을 했고 이게 강한 코로나 때의 어떤 반등의 어떤 신호였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내릴 수 있는데 뭐냐면은 어쨌든 증환 펀드에 대한 설정이나 집행 요구만으로도 시장은 항상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시장이 어쨌든 항상 크게 빠진 상황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증환 펀드 어떤 실행 혹은 설정 이 얘기가 나오면은 확실히 시장이 바닥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다? 증환 펀드도 그렇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그렇고 확실히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실제 집행과는 관련 없이 심리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